자, 지금 시간이 2020년 4월 26일, 이제 4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일단 다우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예,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김정일 뉴스만 인터넷에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다우지수가 올랐으니까 호재이고, 국내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 악재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월요일 시초가는 올라서 시작할지 떨어져서 시작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외국인의 패닉셀이고요. 외국인이 지금까지 2019년 12월 26일 이후로, 오늘이 4월 2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4개월 정도 됐는데 어쨌든 4개월 동안 내다판 주식만 대략 20조 원 정도 됩니다. 20조 원. 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략 외국인이 내다판 돈이 한 43조 원 정도 됩니다. 43조 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외국인이 내다판 돈이 대략 한 43조 원 되는데 초기 4개월 동안 판 돈이 21조예요. 21조. 지금이랑 똑같아요. 돈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는 돈은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던 그 시점,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4개월치 판 금액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리먼 브라더스 때의 상황은 개인보다는 기관이 다 받았고요. 기관이 매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그렇게 돈을 던진 걸 기관이 대부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관도 팔아요. 그래서 지금 물량을 받는 건 대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 악재가 안 나온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받아줘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리먼 때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에서 봉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봉에 대한 분석. 그래서 오늘은 그 봉에 대한 분석을 살짝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어디다 놨지? PDF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음, 이건 제가 쓴 책이죠. 여러분들이 사서 읽고 계신 킹덤 오브 차트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38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이건 이제 봉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봉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음, 좀 유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봉을 보실 때 이렇게 흘려 보냈던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편하게, 예, 편하게 이렇게 눈으로 좀 읽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만든 건데, 어, 저점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점을 만드는 방법. 자, 지금은 저점에 대해서만 할게요. 왜냐하면 고점은 이전에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점을 만드는 방법. 무수히 많겠죠? 예. 그런데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 그냥 기준을 딱 만들면 돼요. 기준을. 그래서 바닥이 음봉일 때가 있고 바닥이 양봉일 때가 있어요. 예, 바닥이 음봉인 경우, 바닥이 양봉인 경우 딱 두 가지로 나누면 거의 99.99999%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저가를 가지고 있는 봉이 음봉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봉이죠. 예. 사실 중간에 얘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예. 십자봉. 예, 십자봉도 있잖아요. 예, 얘는 음봉도 아니고 양봉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류가 세 가지인데 십자봉은 뺀 거죠. 귀찮으니까. 예. 그러면 음봉 아니면 양봉인 거예요. 바닥이. 요거 이제 봉을 분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봉. 예. 그런데 우리는 가격도 활용해. 예. 가격도 활용합니다. 가격. 그러니까 봉을 분석하지만 가격을 이용해요. 이걸 머릿속에 개념을 담으셔야 돼요. 자, 봉을 분석해. 예? 봉을 분석하는데 봉은 분석만 하지 사용하지 않아요. 예. 실제로 사용하는 건 뭐를 사용한다? 가격을 사용합니다. 가격을. 그런데 대부분 음봉이 만들어지면 하단선이 안 올라와요. 음봉은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양봉이 나면 하단선이 발달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단선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다시 자 봉이 바닥을 만들 때 그 가장 낮은 저가를 가진 봉이 음봉일 수도 있고 양봉일 수도 있다. 예, 여기까지. 두 번째, 음봉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는다. 양봉이 만들어지면 하단선이 발달한다. 그래서 양봉을 이용한 바닥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봉에서 뭘 사용한다? 가격을 사용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단선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예, 음봉으로 만들어지면 하단선이 발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봉을 쓸 수 없어요. 예, 다음 봉 사용 안 해요. 그러면 뭘 할까요? 음봉으로 만들어진 다음 봉은 봉을 하나 확인해요. 뭘 확인한다? 양봉. 자, 양봉을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 하단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 다른 매매법은 몰라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를 하기 위해선 하단선이 발달해야 돼요. 하단선이 발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단선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양봉을 그리는 거예요. 양봉.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에서 가장 좋은 건 전봉이 양봉이어야 돼요. 양봉.
상태, 양봉이 바닥을 가지고 있으면 바닥이 나온 다음 봉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예, 만약에 바닥을 가진 봉이 음봉일 경우에는 그 다음 봉은 하단선이 발달되지 않죠. 그래서 양봉 하나를 확인합니다. 그 양봉을 확인하는 이유가, 예, 하단선이 얼마큼 발달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음봉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그 다음 봉에서. 예? 근데 그 봉은 뭐가 없다고요? 하단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음봉의 저점이 손절선이 돼요. 아무 데서나 사시면 돼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매수해야 될 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음봉 바닥, 양봉 바닥. 예. 자, 여기 이제 다음 봉으로 가면 양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음봉 저점, 손절 걸고 매수. 예,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모르니까, 아, 그냥 나는 손절선만 딱 걸어놓고 저기 무너지면 실패, 무너지지 않으면 성공. 예, 그 다음에 양봉이 확인되면, 예, 하단선이 발달되니까 하단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양봉 바닥은 바로 하단선 매수가 가능하죠. 그러면 음봉 바닥은 봉이 총 몇 개 필요하냐면 하나, 둘, 세 개, 그죠? 음봉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려면 봉이 세 개가 필요하고, 양봉 바닥에서 매수를 하려면 봉이 두 개면 돼요. 예, 이거를 그냥 기억하세요. 이거를 다 기억해 놓으면 봉을 필터링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냥 필터링 돼요. 보시면 음봉 바닥, 양봉 확인, 하단선 매수, 양봉 바닥, 하단선 매수. 이거는 어, 봉과 가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매수할 때 조건. 대부분 전봉 저가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봉이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는 실패했다라고 가정합니다. 예, 그 뒤에 오를 수도 있고 그 뒤에 내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봉의 저가를 훼손하는 건 어쨌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된다라는 건 반대로 전봉은 붕괴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돼요. 이제 역으로 추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할 때 전봉의 매수 후 전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반대로 전봉은, 예, 현재봉에서 매수할 때 전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예, 장대 양봉, 아래 꼬리 양봉,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은 사실 만약에 주가가 시가까지 내려오면 저가 방어가 안 돼요. 꼬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 봉은 그냥 지지해서 사요. 예, 이건 지지 매수. 예, 그냥 하단선에서 바로 사야 돼요. 하단선 매수 형태고, 예, 이 봉은 대부분 시가 정도까지는 줘요. 그래서 얘는 시가 매수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하단선이 있어도
하단선에 바로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하단선에서 밀리는 걸 감안할 거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체크하는 방법이 봉에 붙어 있는 아래 꼬리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쫙 담아 두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시황을 보시면 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해된 거예요. 봉이랑 가격이랑 시간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까 봉의 개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음봉 바닥, 양봉 확인, 하단선 매수니까 봉이 3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시간이라고요. 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수를 알고 있다는 건 시간을 이해한 거고, 그 다음에 봉의 형태에 따라 가격을 찾아내는 건 가격을 이해하는 거고요. 가격과 시간에 따라서 봉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는 봉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봉을 이해하고 가격을 이해하고 시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주 시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오늘이 26일이고요. 다음 주에 거래일이 3일, 월화수. 목요일은 부처님이 오신 것 같고, 예. 금요일은 부처님이 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어, 다음 주는 이제 거래일이 3일인 거죠. 지난주에 시황을 설명해 드릴 때, 어, 이번 주는 거래량이 늘 거다. 그리고 다음 주는 줄어들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다시 늘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는 늘었어요. 예, 이번 주는 늘었고, 다음 주는 줄게 되겠죠. 3거래일밖에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론대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주가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론을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론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니까요. 자, 이봉. 이봉이 1번이에요. 자, 1번 봉이 뭘 가지고 있냐면, 요 바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닥입니다. 네. 1번 봉이 바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1번 봉이 바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음봉 바닥이라고 부른다고요. 음봉 바닥. 그러면 그 다음 봉에서 뭘 찾아야 돼요? 양봉을 찾아요. 두 번째, 2번. 양봉 확인. 됐죠? 양봉 확인. 그러면 이건 양봉 매매법이 아니잖아요. 예, 양봉을 활용한 매매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봉이 매수봉이 되는 거예요. 다음 봉이. 기본적으로 세 번째 봉이 매수니까 현재 봉이 아니라 다음 봉이 매수가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자, 이제 다음 봉으로 갑니다. 자, 다시. 이제 좀 줄여서 쓸게요. 예, 음봉 바닥. 이제 음바라고 쓸게요. 음바. 음, 음봉 바닥이고 이게 두 번째가 양봉. 그죠? 자, 음봉 바닥, 양봉 확인.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하단선이잖아요. 음, 음.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킹덤 오브 차트에서 얘기하는 매수의 공식이에요. 예. 자, 음봉 바닥, 양봉 확인, 하단선. 그럼 하단선이 올라오죠.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게 거의 정확해요. 눈에 보이세요?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실제로. 다시 음봉 바닥,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분명히 양봉일 때는 없었던 하단선이 양봉이 난 다음 봉에는 올라와요. 저렇게. 저 위치가 매수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가는 이번 달 시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시가 수준. 그리고 이번 달의 봉은 현재까지는 아래꼬리 양봉이에요. 아래꼬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요만큼 만들어졌어요. 요만큼. 예, 여기 이제 아래꼬리죠. 아래꼬리. 이걸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 두시면 돼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기억. 예, 저걸 찾는 거예요. 매수할 때 저 선을 찾는 거라고요. 저 선. 저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걸 실제 써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거를 발견하실 거예요. 굉장히 잘 맞아요. 한 확률이 한 80%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형태만 찾는 거예요. 저 형태만. 네. 매수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음봉바닥 나오면 양봉을 하나 확인해요.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를 딱 보면 돼요. 그래서 걔가 각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전봉이 아랫꼬리를 품고 있는지 품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단선은 올라오는데 상단선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음. 여기서부터는 다 매도가예요. 여기 다. 이건 매도가. 이제 이해하셨죠? 상단선은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음봉 바닥은 음봉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대부분 이제 하단선을 발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달처럼 막 올라가면 와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하락장인 거죠. 음. 다음 달부터 월봉은 하락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랑은 정반대인 거예요. 양봉이 나면 상승장이 되고 음봉이 나면 하락장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상승이거나 하락인 거예요. 양봉이 나면 상승, 음봉이 나면 하락이잖아요.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장이라는 말은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은 기간이 짧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아, 이거 상승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상승이야 그랬을 때, 이건 하락이야 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고 있어. 그러면 하락이야. 그러면 그것 또한 하락이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해요. 근데 100 내리고 50이 올랐어요? 그럼 상승장이에요? 아니죠.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랐으면 그건 상승장이 아니라 반등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는 하락장에, 하락장에서 상승하기 위해서 예,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월봉은. 자, 월봉은 어디서 살 수 있다? 하단선. 지금까지의 상태로 보면 하단선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이 며칠 남았냐면 3거래일이 남았어요. 3거래일. 근데 주봉도 3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주봉도 끝나고 월봉도 끝나요. 두 가지가 같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메시지가 같이 나와요. 보통은 월봉이 끝나는 날과 주봉이 끝나는 날이 달라요. 월봉이 시작하는 날과 주봉이 시작하는 날도 대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다르게 만들어질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월이 시작되는 시점이 주봉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 메시지와 월봉 메시지가 같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끝날 때도 이게 금요일이 말일이면 상관없는데
뭐 수요일이 말일이거나 월요일이 말일이면 주봉은 시작하는 단계고 월봉은 끝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서로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같이 만들면서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 3일, 이번 달 3일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우 지수가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더 오르겠죠. 다우 지수가 오르면 여기서 더 오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오르면 오를수록 하단선은 올라가요. 아니, 상단선은 올라가. 그죠? 상단선은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항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반대로 김정은 사태가 있어서 이게 불확실성이 심해. 그래서 막 밑으로 끌어내려. 그럼 이거 하락하네? 이게 아니라 윗꼬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윗꼬리가. 월봉의 윗꼬리가 길어진다고요. 월봉의 윗꼬리가 길어지는 건 나쁜 거예요. 예? 월봉의 윗꼬리가 길어지는 건 나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 그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좀 큰 폭의 하락이 왔다. 그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윗꼬리가 길어지면 월봉은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지금 월봉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상승하거나 버텨야 베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월봉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양봉이기 때문에. 근데 윗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5월 달은 나빠지는 거죠.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 뭐 얼마 안 떨어지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 충격이 그날 하루 또는 그 주 이렇게만 영향을 미치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악재가 뜨는 건 반가운 게 아니에요. 악재는 차라리 다음 달에 떠야 돼. 예? 이번 달에는 만약에 버텨서 양봉으로 쫙 버텨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시작해서 살짝 올랐다가 그때 딱 악재를 딱 터트려주면 시가까지 내려갈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예쁜 조종이 된단 말이에요. 매수자 입장에서 그런 게 예쁜 조종인 거예요. 어차피 떨어져야 되는데 악재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그냥 떨어지거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시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월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리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거 이제 이해되셨죠? 음봉바닥, 양봉 확인, 지지. 하단선이요. 자, 음봉바닥, 양봉 확인, 하단선. 이때 전봉이 아래 꼬리가 있으면 시가 매수. 그렇죠? 여기 시가. 여기가 매수가 되는 거고. 예. 아래 꼬리가 없으면 그냥 지지선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월 달에 4월 달 시가가 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하셨죠? 예? 5월 달에 4월 달 시가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 봉을 분석하고 가격의 규칙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예측으로 가서 재밌는 실험을 해보자고요. 243까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243까지 빠지면 저항이 엄청 내려와요. 예, 243까지 빠지면 저항이 엄청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요. 지지는 반대로 올라오고. 눈에 보이시죠? 이제 지지의 각도가 더 좋아져요. 지금 상태에서 주가를 이렇게 내리면 지지가 더 발달돼요. 왜냐하면 수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 볼린저 밴드는 수렴 형태를 지녀요. 그래서 하단선도 올라오고 상단선도 내려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위도 아래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수자도 먹을 게 없고 매도자도 먹을 게 없어요. 좁아서. 예.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의 폭 자체가 기본적인 수익 구조인데 예. 그 둘을 붙여놓으면 괴롭죠.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매도가고 매도자 입장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지지니까 예. 양쪽 다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다 상단선이 내려온다. 상단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윗꼬리를 달면 안 좋다. 이런 개념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상단선과 하단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현재 봉의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 상단선과 하단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매수가와 매도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현재 봉이 어떻게 움직이면 다음 봉엔 이렇게 생긴다 저렇게 생긴다를 미리 머릿속에 싹싹싹 담아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툴 자체는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봉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딱 씌워놓은 거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 뭐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툴은 기본적으로 그죠? 과거도 갔다가 현재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내가 가격을 변화시켜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도 계속 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장중에도 해볼 수 있고 장이 끝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런 매력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와 과거를 보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본다 그러면 과거를 분석한다라고 얘기하지 차트를 보는 것 자체가 미래를 내다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가서 해보면 되거든요. 그냥 다음 번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이게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본다라는 건 미래를 맞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나죠. 그러면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격별로 해보면 돼요. 자, 얼마 찍었을 땐 무슨 일이 일어나? 얼마 찍었을 땐 무슨 일이 일어나? 찍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카페 회원이 5,2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한 팀을 이뤄요. 10명이. 그래서 그분들은 삼성전자만 해. 그럼 그분들끼리 이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너 100원 올랐을 때, 넌 200원 올랐을 때, 넌 300원 올랐을 때, 넌 500원 올랐을 때. 그래가지고 쫙 늘어나 봐요. 그러면 딱 캡처만 떠는 거 보고도 얼마 오르면 얼마의 매수, 얼마 오르면 얼마의 매수, 얼마 오르면 얼마의 매수. 그게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 그 시초가 대비 쫙 매수가만 딱 정리해도 되겠죠. 100원 오르면 매수가 얼마, 200원 오르면 매수가 얼마, 300원 오르면 매수가 얼마. 쫙 적어놔 보세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도 목록에 다 있는 거예요. 미리 다 알아. 그래서 시가 딱 써. 500원 찍었네? 그러면 500원 올렸을 때 시나리오만 딱 가져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혼자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나 혼자 해서 나 혼자 다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공유해서 쓰시면 훨씬 많은 걸 훨씬 적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예. 이 툴로 얻고자 하는 세상은 사실 그런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들을 하나의 툴을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툴은 그냥 차트를 보여주는 거에 지나지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의 도구예요. 여러분들끼리 이 툴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요. 다양한 가격을 가지고 테스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됐죠? 그래서 좀 올랐어. 그래서 한 255에 끝났어요. 255에 끝나면 자, 매수가는 더 내려가고 매도가도 확 올라가요. 그죠? 그럼 저같이 인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
인버스 2X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르면 다음 달에 어떻게 해요? 260 넘어서 사야겠구나. 반대로 매수자분들은 매수가가 더 내려가죠. 236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시가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 단, 이건 올봉의 이야기예요. 올봉. 이제 주봉으로 넘어갑니다. T차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T차트. 영어로는 트렌드예요. 트렌드. T차트. 자, 이거 뭘로 만들었냐? 이격도랑 볼린저 밴드를 합성했어요. 다시요. T차트라고 하는 건 이격도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합성한 거예요. 합성. 그러니까 이게 단순 지표가 아니라 합성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하나의 지표로 보는 거예요. 지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독립적인 지표로서 인식을 하는 거고 저한테 이동평균선은 공식이에요. 공식. 예. 무슨 차이가 있냐? 공식은 섞을 수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의 투자심리도,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의 RSI, 이동평균선의 MACD. 그렇죠? 이동평균선의 스토캐스틱. 왜? 공식이기 때문에 섞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격도랑 볼린저 밴드를 섞어서 이격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버무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성 지표지만 제가 만들었으니까 없죠.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표와 지표를 섞어서 합성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HTS에 제공되어 있는 지표는 없어요. 다 별개예요. 예? 다 별개라고요. 투자 심리도 별개, 볼린저 밴드 별개, MACD, RSI 다 별개로 돼 있다고요. 그걸 다 섞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섞으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죠? MACD에다가 스토캐스틱을 섞으면 스토캐스틱 해석 방법과 MACD 해석 방법이 섞이는 거잖아요. 그 섞였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완전히 달라지는 해석 논리를 만들어낼 수 없으면 섞을 수가 없어요. 섞는 것이 쉬운데 해석 논리를 만들어내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격도와 볼린저 밴드를 이제 섞어서 만든 거죠. 선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5만 써요. 5. 5이동 평균만. 그러니까 제가 만든 선도 T차트에서 쓰는 건 T5와 T20이거든요. 두 개만 써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거래량 분석할 때 쓰고 이건 가격 분석할 때 써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선의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을 알고 싶어서 뭘 만든다? 미래의 형태를 먼저 그려요. 미래의 형태를 이렇게 득득득 그려놔요. 그래서 T3, T4, T5 이렇게 그려놔서 이게 두 단계, 요게 한 단계 이렇게 미래를 그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이걸 잘 들어두시면 돼요. T3이 상방이다. 이건 T5가 상방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T3이 상방이면 T5도 상방이에요. 자, T4가 상방이면
T5도 상방입니다. 하단선 기준이에요. 하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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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선. 예. 그러니까 뭐냐? 어차피 두 단계 뒤의 모습이잖아요. T3의 두 단계 뒤의 모습이기 때문에 T3이 상방을 유지한다라는 건 이 상태로 두 봉이 지나가면 T5도 상방을 본다는 얘기고, T4가 상방이란 얘기는 앞으로 한 개 봉이 더 가면 T5는 그때까지는 상방이란 얘기죠. 근데 T3이 상방이었다가 하방으로 틀었어요. 그러면 봉 두 개 지나면 T5도 하방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두 개가 지나면.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봉을 이렇게 보면 지켜가는지 붕괴하는지 이걸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T3은 점선, T4는 실선, T5는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T3, 요게 T4, 요게 T5예요. 이제 선 보이시죠? 예. T3은 빨간색 점선, 예. T4는 빨간색 실선, 그다음에 T5는 빨간색 굵은 실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다? T5의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예. 지난주에 봉은 T3이랑 만났어요. T3이랑은 만났다고요. 그 만나서 음봉을 탁 그리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봉은 이렇게 휘어져요. 그쵸? 지금 눈에 보이시면 휘어진 게 보일 거예요. T3 지지선, 빨간색 점선은 다음 주가 되면 아래로 휘어요. 휘었어. 이 얘기는 다다음 주 되면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지금 상태로 2주가 더 흐르면 예. 저 T5 지지선이 아래로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T3이.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T4는 상방이죠. T4는 상방이에요. 그 얘기는 그 다음 주. 그죠? 5월 첫째 주까지 T5는 뭐다? 상방을 본다고요. 이해하셨죠? T5 지지선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 상방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지수의 위치로 볼 때. 현재 지수를 유지하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는 지지선이 상방을 보고 그 한 주가 더 지나면 아래로 꺾인다. 그러니까 5월 둘째 주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지지선이 아래로 눕기 시작한다예요. 요 T5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보고 아, 이게 몇 봉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주에 지지는 여기에요. 여기. 저항은 여기 있고. 1번, 2번. 그러니까 다우 지수의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디세요? 응? 이해가 어떻게 안 되는지.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세요? 짚고 넘어가야지. 다 이게 툴을 쓰실 분들인데, 자, 다시요. 자, 이게 T3이고, 요게 T4고, 요게 T5예요. 예. 그러면
T3과 T4는 봉 하나 차이, T4와 T5도 봉 하나 차이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지금 A에 있어요. A요, A. 응? 그럼 이게 시간축, 그다음 이게 가격축이에요. 그러면 A라는 시간에 요 위치에 있어요. 1번. 그럼 B라는 시간으로 가면 1번은 어디에 있을까요? A라는 시간에 1번에 위치한 저 자리가 B라는 시간이 되면 1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세요? 모르죠. 자, 그러면 C라는 시간이 되면 A 1번은 어디에 가 있을까?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쳐요. 이건 예시예요. 예시.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선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시간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이고 이렇게 시간이고 이렇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은 몇 개예요? 선은 하나야, 하나. 그죠? 원래 선은 하나라고요. 이 선이 뭐다? T5라고요. T5.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T5의 방향과 위치예요. 방향과 위치. 방향 더하기 위치. 이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시간의 축에다가 이 위치를 옮겨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세요? B의 B 시간에 갔을 때 위치가 2번, C 시간에 갔을 때 위치가 3번이라면 그거를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A라는 시간대에 B라는 시간대에 갔을 때의 예상 위치 2번을 여기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T4. 그죠? 그 다음에 C라는 위치에 갔을 때의 예상 위치 3번을 여기다 보여주는 게 T3이라고요. 그래서 T3은 현재에서 두 단계 미래, 두 단계 미래의 예상 위치. 이해하셨어요? T3은 T5라는 선의 두 단계 미래, 두 단계 미래의 예상 위치예요. 확실한 위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주가가 변하면 같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의 예상 위치인 거예요. 다시 T4는 T5라는 선의 한 단계 미래의 예상 위치입니다. 이래도 어려우세요? 이 개념 안 잡히세요? 자,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예, 얘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T5의 위치를 미리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본다. 그러면 T3은 죽었어. T3은 A자 형태로 죽었다고요. 자, 다음 주가 시작되면 T3 지지선은 아래로 꺾였죠. 이게 뭐라고요? T5의 두봉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오케이? 지금 상태로 흘러간다면 봉 두 개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T5 지지선이 T3 지지선처럼 저렇게 A자 형태로 꺾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T4 지지선은 지금 멀쩡하잖아요. 멀쩡해. 예, 잘 살아 있어요. 왜? 예, 아직 저봉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상 범위는 1번과 2번 사이. 요 사이가 예, 다음 주 범위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예상 범위는 예, 요 두 개 가격은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거나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 폭은 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슈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다우는 오르고 김정은은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합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왕창 개파락할지 아니면 갭상할지를 모르겠다고요. 무슨 뜻인지 되셨죠? 여기서 만약에 개파락이 많이 나오면 지지는 더 내려가고 저항은 더 발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일단 보합으로만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주 3일 동안 고가를 못 넘으면 하락하고 종가가 내리면 하락해요. 근데 저가는 내릴 일이 없어. 예? 저가는 내릴 일이 없다고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지금의 단계는 투자 심리도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갈지 말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완전히 잘 만들어진 케이스는 아니에요. 양쪽의 신호를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미래죠. 다시 요게 4월 넷째 주, 예, 요게 4월 다섯째 주, 다음에 요게 5월 첫째 주가 돼요. 자, 통상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선이든 하락 추세선이든 보통 한 개씩 씁니다. 한 개씩. 예, 이게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을 땐 가격을 크게 움직이게 하는데 보통은 하나씩 쓴다고 보시면 지난주에 일단 T3 지지선이라고 하는 선을 썼어요. 썼다는 얘기는 저가와 닿아 있다예요. 저가. 네, 저가와 닿아 있다는 거고 다음 주가 되면 T4 지지선을 쓰게 돼요. T4. 그러면 상승 추세선이 하나 남는 거예요. 이격도 볼린저 밴드의 5 하단선이 하나가 남아요. 하나. 예, 그걸 언제 쓴다? 5월 첫째 주에 씁니다. 그러면 5월 둘째 주가 되면 없어요. 5월 둘째 주가 되면 상승 추세선이 주봉상 없어져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월봉의 상단선과 하단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이 개념을 사실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을 봐요. 시간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이게 4월 4, 이게 4월 5, 5일, 5이, 5삼, 5사가 있다고 보자고요.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주봉이야, 주봉. 그쵸? 네, 여기까지는 4월에 영향을 받아요. 왜? 주봉이 4월 달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4월 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55.4에 있는 저항만 영향을 받는다고요. 지금 255.4 넘은 것만 토해냈고 나머지 밑에서는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5월 첫째 주까지는 주봉의 지지를 영향을 받겠죠. 이런 TO 지지까지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봉. 근데 5월 둘째 주 가면 지지가 없어. 여기서부터. 그쵸? 그러면 5월 달에 만들어진 상단선 값이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5월 달에 만들어진 하단선 값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언제다? 5월 둘째 주부터요. 왜? 5월 첫째 주가 지나면 주봉은 상승 추세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이 없어지거나 다 사용했거나. 예. 그러면 5월 첫째 주까지는 어쨌든 떨어지는 걸 막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봉의 상태에서 보면 굉장한 악재가 뜨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내려가는 걸 막아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5월 둘째 주가 되면 이제 주봉이 더 이상 아래로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없어, 선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봉은 아래를 열어주는 거죠. 주봉은 아래를 이렇게 열어준다고요. 그러면 양쪽에서 막고 있는 월봉의 지지선과 월봉의 저항선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왜? 중간에서 막고 있던 힘이 빠져나가니까. 주봉이 막고 있던 힘이 싹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월봉끼리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시가가 오는 시간이 5월 둘째 주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단계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 월봉의 시가가 오는 시점은 5월 둘째 주 이후에서 5월 넷째 주 사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계속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수자에게 되게 좋은 건 양봉이 뜨는 거예요. 양봉. 양봉이 뜬다는 얘기는 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과 예, 거리가 다 담보가 돼야 돼요. 만약에 5월 셋째 주가 됐는데 장대 음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가까지도 가기 힘들어요. 예, 그러면 실패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예, 그 정도 됐는데 장대 음봉에 있으면 이건 실패한 거구나. 셋째 주 정도 돼 있을 땐 시가 정도는 가 있어야죠. 그래야 넷째 주 돼 있을 때 양봉으로 만들어서 예, 딱 양봉으로 피날레를 해줘야 좋은 거지. 이게 뭐 밑으로 처박혀 있어가지고 빌빌빌거리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지금은 4월달 양봉 보면 시가 위에 있고 고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봉을 되게 잘 그린 거예요. 이 상태를 나머지 3거래일 동안 잘 유지를 하면 4월달 봉은 정말 잘 그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잘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봉은 하락 추세의 영향을 다음 달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5월 첫째 주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전략을 쓰기에는 일단 주봉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예, 그러면 월봉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죠. 월봉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이번 달 시가 아래 수준이 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됩니다. 예, 참고하세요. 자, 이제 일봉만 보면 되겠죠. 일봉. 일봉은 답이 없어요. 음, 일봉은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 이건 지지는 거의 발달 안 됐고 저항도 크게 발달된 상태는 아니에요.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우 상승폭을 반영해서 갭상승을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모양새를 지니고 있긴 해요. 자, 만약에 김정은 사건 현재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일봉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개파락이 나오면 이번 주 저가까지는 붕괴해 줄 의사가 있어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단 월요일 하루만. 예, 월요일 하루에 만약에 개파락이 온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까지는 내어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월요일은 매수하지 않는 게 베스트. 예, 매수한다 그러면 화요일 날 상황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개파락이 나오면 월요일은 매수 안 한다. 특히 개인이 매수하면 절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월요일 날 심하게 하락이 왔다. 그래서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크게 복구 못하면 월봉 윗꼬리가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머릿속에 담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차트만 더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 네, 우리가 생각한 코스피 지수랑 완전히 달라요. 그쵸? SK 하이닉스는 음봉이에요. SK 하이닉스는 음봉이라고요. 여기서 악재가 떴다. 그 음봉이 더 커지겠죠. 예? SK 하이닉스가 지금 상태의 월봉이 음봉이라고요. 네이버는 장대 양봉이잖아요. 자, 네이버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에요. 예, 이건 20조짜리고 50조짜리는 음봉이라고요. 예, 수출주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이버는 내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이 잘 돼 있어요. 예? 국가에서 많이 노력해서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놨다고 봐요. 그래서 국내주는 덜 피해를 받았어. 근데 해외는요? 해외는 해외는 답이 없죠. 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죽어나요. 현대차. 그렇죠? 해외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19 사태로 보면 국내적으로는 많이 안정이 돼 있지만 해외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완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잖아요. 둘 다 아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시가가 바로 저항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시가가 저항이라고. 시가가 다음 달 딱 시작하면 저항으로부터 시작해요. 이번 달은 저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는 딱 시작하면 누르기 시작해요. 오르면 더 눌러, 오르면 더 눌러요. 이제 감 오시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안 좋다고요. 다른 종목들 빵빵 올라요. 근데 완투는 못 올라. 그리고 이 완투를 매도하는 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게 삼성전자만 한 8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 우가 한 1.6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합치면 9조대 후반이잖아요. 좀 더 팔면 한 1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 판 게 19조 얼마인데 대략 20조 되는데 절반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절반을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놈은 가도 삼성전자 못 가. 이걸 팔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김정은 사태를 통해서 조금 더 큰 악재가 터져. 그럼 다른 건 사실 피해를 받아도 별 이슈가 없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누르면 윗꼬리가 더 길어지겠죠. 바닥, 그다음에 양봉 확인이죠. 음봉 바닥, 양봉 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음봉 바닥에 양봉 확인이 돼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안 돼 있어요. 예,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현대차도 간당간당해. 근데 여기다가 대외 악재를 갖다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음봉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양 음봉 바닥 뒤에 음봉 나오면 안 좋아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매우 안 좋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김정은이 뭐 죽은 것 같아, 뭐 이상한 상태야, 뭐 코로나19에 걸려서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누르게 되면 올봉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예. 올봉이 망가지면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올봉이 망가지면 뭘로 올려요? 올릴 종목이 있어요? LG화학, 네이버, 카카오요? 그 세 종목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종목 하나가 우리나라 시총 30%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1% 빼면 0.3% 빠진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뭘로 올려요? 못 올려요. 그래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걔네들은 빠져나가면서 삼성전자를 파니까. 우리가 네이버 사고 카카오 사고 예? 조그만 주식 사봐야 삼성전자 하나 파는 걸 못 이겨요. 김정은 사태는 좀 지켜보자고요. 어떤 의미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하락이 나오면 일단 월요일은 피한다.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화요일 정도에 고민해 보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은 마무리를 짓겠고요. 코인 한번 볼까요? 코인은 좀 주식이랑은 달라요, 움직임이. 예. 자, 월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비트코인 보시면 월봉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다음 달이 되면 지지랑 저항이 같이 생겨요. 근데 음, 이렇게 그리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예, 음봉 바닥을 만든 뒤에 그 다음 봉에서 저가를 지켜야 된다고. 양봉 그리고 나서 그 양봉의 저가가 지켜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월봉은 아랫꼬리가 없다고 봐야죠. 저렇게 아랫꼬리가 없으면 지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올시다. 예, 아니올시다. 월봉은 실제로 월봉 지지를 쓸 때쯤이 오면 오히려 양봉의 저가가 붕괴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아까 보여드린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은 아랫꼬리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아랫꼬리를 안 그렸기 때문에 월봉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가져가기 힘들 것 같아요. 반대로 주봉은 아직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주 정도 더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트코인의 주봉은 아직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고 매수하실 거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5월 첫째 주까지는 이제 주봉을 보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이후엔 홀딩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봉은 내일까지. 딱 보시면 이제 보일 거예요. 일봉은 내일, 주봉은 2주, 월봉은 없어요. 리플. 이것도 저가 방어가 되기 쉽지 않아요. 예. 219원 정도의 지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 정도면은 조금 지키기 힘들어요. 예. 주봉은 2주, 일봉은 하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월봉은 이건 그나마 써먹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만들어지면 하여튼 21만 6,800원 밑에서 여기서 여기 사이 19만 7천원 요 사이에서 아마 매수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긴 못 쓸 것 같아요. 저점이랑 가까워지면 안 돼요. 장대 양봉 그리려면 이 정도 그려줘야 돼요. 네. 월봉은 써먹을 수 있겠다. 주봉은 2주.
예, 주봉은 2주가 가능하고요. 일봉은 내일 하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상 제가 비트코인하고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좀 경험해 보면서 주봉이 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간대까지만 활용을 하시고요. 주봉이 딱 죽으면 냅다 튀는 게 예,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주봉은 2주 정도 남았어요. 급락이 오면 1주, 급락이 오지 않으면 2주 정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방송도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현재 5월달 출시를 하려고 주식 앱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API를 다루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어쨌든 내부 개발자분들이랑 정달님이랑 엄청나게 테스트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픈이 가능해질 시점이 오면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 띵글이라는 앱은 저희가 이렇게 다 하나의 패키지예요.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암호화폐용으로 만들어진 거 PC 버전, 그 다음에 앱, 그 다음에 주식용으로 만들어진 PC 버전하고 앱 이렇게 다 패키지로 나중에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시면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사실 PC 버전이 훨씬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PC 버전으로 하시고 예, 장중에 직장 나가셔서 몰래 몰래 차트를 봐야 될 때는 PC로 못 보니까 그때는 모바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